말씀드린 대로 인편북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앞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인편북이고요. 저는 POD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주해서 제작을 했고 디자인은 100% 제가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두께가 좀 있는 편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POD넷 사이트부터 같이 들어가 봅시다. POD넷이라는 사이트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인편북, 레터북
선택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 꼭 미리 보셔야 하거든요. 미리 꼭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주문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5 사이즈 이 정도 되는 책 사이즈에 우선 철, 세로, 좌철 이거는 거의 기본 세팅이고요. 표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 내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원고 100% 작업으로 했고요. 금액이 나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책 한 권에 29,890원이었고 배송비 3,300원까지 해서 33,190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것도 해서 2권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한 권만 했어요. 페이지가 총 256페이지나 되어서 좀 비싸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와서 같이 해보면 제목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A5 원래 기본 세팅이고 무선철도 기본 세팅 이렇게 이런 형태이고요. 제본 위치도 세로 좌철의 가장 기본 형태겠죠? 주문 한 권 이렇게 했고 원고 100% 작업으로 그 재단 위치까지 고려를 한 후에 원고를 디자인을 해서 그대로 제작을 맡긴 그런 상황입니다. 표지는 무광으로 단면으로 날개 있음으로 했고요. 내지도 레이저 컬러 양면 백색 모조 100g 이건 그냥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등 같은 경우에는 내지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두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두께를 확인을 하시고 제작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OD넷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인편북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PPT를 사용을 했고요. 표지, 날개, 책 등, 내지, 그 내용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파일을 구분을 해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류를 조금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했고요. 먼저 표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PT를 통해 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는 슬라이드 크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책 크기 A5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선택에 A5가 없어서 보시면 이렇게 A5 148에 210 요거를 입력을 해서 148, 210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148 넣었는데 계속 이렇게 99로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제작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 중에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여기 보기에 보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가 어딘지 이런 좌우 대칭 이런 걸 맞추기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표지는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에 그냥 글씨 넣어서 이렇게 했고 뒷면은 여기 앞 표지 요 사진에 있는 색깔 하나를 따와서 이렇게 했고 내용은 저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제가 이선희를 저희 교회에 데려왔는데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각자 뽑았던 말씀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제 말씀 보고 말씀으로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 바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제작을 한 거예요. 구글에 바코드 생성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를 통해서 바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책 같아 보이려고 바코드를 했는데 없었어도 예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 제작한 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PDF로 저장을 해서 PODnet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표지 앞, 표지 뒤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각각의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날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넣었고요. 이거 날개를 하는 게 진짜 책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날개 크기는 마찬가지로 이 PPT도 슬라이드 크기를 A5로 지정을 해주시고 전 도형의 크기를 지정함으로 날개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맞춰줬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로 8cm, 세로 21cm 정도로 해서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앞날개에는 저희 사진 그리고 보통 책에 저자의 양력 같은 걸 넣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저희의 양력을 넣었고요. 뒷표지에는 뭘 넣어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눈앞에 있던 책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수록을 했습니다. 김이나님의 보통의 언어들에 나오는 문구 하나 넣었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브랜드 중요한 날짜들을 넣었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로 날개 앞, 날개 뒤 이렇게 해서 PDF로 저장을 해서 POD넷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내지인데요. 인편북 내지를 제작하기에 앞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재단 넓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POD넷의 블로그에 가시면 이런 꿀팁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사이즈랑 여백 설정하는 법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여백을 설정하는 거예요. 재단할 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백을 주고 디자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책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안쪽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서 더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바깥쪽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안쪽의 여백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바깥쪽의 여백은 그거보다 작게 대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양쪽 여백 똑같이 하되 조금 여유가 있게끔 해서 양쪽 여백을 똑같이 설정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이게 왼쪽 페이지에 올지 오른쪽 페이지에 올지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이쪽을 치우쳐서 내용을 적을지 이쪽에 치우쳐서 내용을 적을지 그거를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양쪽에 똑같은 이 정도의 여백을 두고 했는데요. 제가 이 여백을 어떻게 두고 했냐면 보시면 이렇게 추천하는 넓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했는데요. 최소 여백이 10mm여가지고 1cm 정도는 무조건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백 설정한 방법은 일단 책 끝에서부터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책의 끝부터 도형을 삽입을 해서 도형의 넓이를 2.2cm로 하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세로 안내선 추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뿅 안내선이 있어요. 얘를 끌어다가 이 도형의 끝부분에 위치를 하게 해주시면 이 도형이 없어도 여기까지가 여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이 양쪽 여백 안에 사이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구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페이지로 시작을 해서 여는 말, 목차, 그리고 각 목차마다 이렇게 표지처럼 제목을 한 표지 넣었고 그 목차랑 세부 분류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넣었고요. 쭉 넣었고 같은 형식으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POD넷에서 책 인편북을 제작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첫 장 전에 하얀색 종이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요청사항에 적으면 이 종이를 빼주신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히 무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대로 기본 주시는 그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목차부터 보시면 이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넘겨서 POD넷에서 삽입해주는 하얀색 종이 한 장을 딱 넘기면 오른쪽 편부터 이렇게 한 장씩 양면으로 책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왼쪽 편에 있는 종이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시작하는 것처럼 소중한 37일간의 기록 이렇게 해놓고 여는 말을 넣었습니다. 여는 말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여는 말 이렇게 양쪽으로 한 페이지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 말고 여기에 오른쪽 면에 목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왼쪽에 이렇게 빈 종이 하나를 한 슬라이드를 넣었고 그 다음에 목차를 넣었습니다. 여기 목차 보시면 별거 아니긴 한데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챕터를 색깔별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이 색은 아까 이 표지에 있던 색들 컬러칩을 하나씩 따와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페이지 수를 써놓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제작하신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차 프롤로그를 보시면 입대 전에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넣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목차로 볼 수 있죠. 제가 이선희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았는데요. 그 입대한 후에 연명부라는 게 뜨기 전까지는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매일매일 카톡을 하고 막 어디 갈 때마다 카톡하고 연락하고 이랬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너무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라도 남겨놓을까 했는데 카톡이 그 로그인을 3일인가 이상 안 하면 그 보내놨던 기록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공지 게시물을 올려서 그 게시물의 댓글에다가 달아놓으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카페 개설되기 전, 그러니까 연명부 뜨기 전에 한 8일 동안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써놨던 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연명부가 드디어 뜨고 나서 첫 번째 인터넷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인편을 넣어주었습니다. 인편은요, 이 더캠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위문 편지함에 들어가시면 제가 보냈던 인편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저는 총 236개의 인편을 보내긴 했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날의 좀 주요한 뉴스들을 보내줬어가지고 이 인편북에는 그 다른 사람들 대신 전해준 거랑 뉴스 보내준 거 제외하고 제가 보냈던 인편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제가 보냈던 사진까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인편에 글자 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글자들이 다 안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골칫거리였거든요. 저는 강원 교육세음 미디움이라는 글씨체를 사용을 했고 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폰트 자체가 글씨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10포인트 정도 하니까 읽기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폰트 같은 경우에는 8포인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폰트에 따라서 막 이런 글자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편 쭉쭉쭉쭉쭉쭉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냈던 각대봉투 사진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쭉, 두 번째 쭉, 세 번째 쭉, 네 번째 쭉, 다섯 번째 쭉까지 이렇게 5주 동안의 손편지 사진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저희 군아이 이선이가 저한테 보내준 편지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요만큼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 스캔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넣어서 인편북에 수록을 했고요. 스캔은 이 어플을 사용을 했고요. 사진 찍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넣어놓았고 다음으로는 저는 희선이네 분대원분들 사진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좀 추억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때 사진까지 이렇게 재밌게 넣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 에필로그에는 전화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인편지기 하면서 만들었던 카드뉴스 그리고 자대 와서 면회했던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통화 기록 인편 보내달라 카드뉴스 만들었던 거 그리고 면회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닿는 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넣었고 맨 뒷장에 이렇게 대충 다른 책 참고해서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검수 많이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PDF로 저장을 해서 POD넷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POD넷에 내지 업로드를 하면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 수랑 책등 두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책등 두께를 보고 책등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책등 가볼게요. 아까 우리 POD넷에서 책등 두께 확인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도형 삽입을 해서 도형 크기를 14.5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PDF로 저장을 하셔서 여기에 인별목 책들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 이렇게 해서 제가 인편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기쁠 것 같아요.